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이브 언V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삶의 매 순간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이야기와 지혜를 나눕니다. 오늘 저와 아주 특별한 대화를 시작해 볼까요? 상상해 보세요. 아주 상쾌하고 고요한 아침입니다. 어제의 짙은 밤이 거치고 따뜻하고 순수한 첫 햇살이 비칩니다. 창밖에서는 작은 새들이 조화롭게 지저귀며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듯 맑게 울어댑니다. 이른 아침의 시원한 공기는 풀과 촉촉한 흙내음을 실어옵니다. 그 향기는 가슴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깊고 상쾌한 숨을 들이쉬게 합니다. 탁자 위에는 따뜻한 생강 대추차 한 잔이 은은하게 김을 내뿜고 있습니다. 따뜻한 노을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젓갈색 차는 대추의 달콤한 향과 신선한 생강의 은은한 매콤함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안으면 그 기분 좋은 온기가 손바닥을 거쳐 손끝으로 천천히 퍼져나가 몸 깊숙이 스며들어 이른 아침의 추위를 싹 날려줍니다. 이 고요한 공간에서 시간은 더욱 느리고 여유롭게 흘러가는 듯합니다. 소란스러움도 걱정도 없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평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흔히 장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기건강검진표에 적힌 수치들을 이야기합니다. 혈압은 안정적인가요? 혈당과 혈중 지방 수치는 안전한 수준인가요? 심박수는 규칙적인가요? 물론 이 모든 수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의 생물학적 기계가 여전히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주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멩이를 짊어지듯 항상 무겁고 우리의 가슴이 항상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주 길고 긴 인생이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선물일까요? 아니면 그저 지친 나날들의 연장일까요? 아마도 진정한 장수의 비결은 눈에 보이는 숫자에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개념 속에 깊이 숨겨져 있으며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건강기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종종 우리의 삶을 긴 여정에 비유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건강과 열정으로 어깨를 가볍게 하고 모든 산을 정복하고 모든 강을 건널 준비를 하며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중년이 되면 가족과 직장의 무게로 어깨가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정의 마지막 단계, 사람들이 노년이라고 부르는 단계에 이르면 주변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짐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단계에서 걷기조차 힘듭니다. 물질적인 짐 때문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모아 마음속에 쌓아둔 보이지 않는 돌들 때문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 돌들은 무엇일까요? 후회라는 돌입니다. 걱정지라는 돌입니다. 두려움, 고집, 비교의 돌입니다. 그것들은 잠재의식에 깊이 뿌리내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날마다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행복을 앗아갑니다. 노년의 모든 걸음을 무겁게 하고 숨쉬기 어렵게 만들고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 문화에는 한지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숨막힘, 후회, 영혼의 매듭이 오랜 세월 동안 사라지지 않고 그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그 한들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사숙녀 여러분, 노년은 그 한재에 매달릴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풀다대 기술을 연습할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즉, 우리 마음속의 매듭 하나하나를 부드럽고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내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대 짐을 벗어던졌을 때 우리 영혼에는 훨씬 더 소중한 것을 가꿀 수 있는 빈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기입니다. 깊고 따뜻한 감정입니다. 가족, 자녀, 친구에 대한 감정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정기입니다. 그것은 지나간 모든 기쁨과 슬픔, 그리고 모든 굴곡을 딛고 자신의 삶에 대한 사랑,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대화와 앞으로의 대화에서 저는 전문가로서 딱딱한 설교나 강요하는 지시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가슴으로 나누는 대화라고 생각해 봅시다. 마치 우리가 따뜻한 차 한 잔 앞에 앉아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함께 아주 천천히 노년의 평화와 건강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무거운 7가지 돌들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함께 그 돌들을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내려놓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정의 남은 시간들을 가벼운 어깨와 열린 마음, 그리고 자유로운 정신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기다림이 아닌 즐거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노년이 희미해지는 노을이 아닌 눈부시고 평화로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자, 준비되셨나요? 함께 발견하고 치유하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첫 번째 돌, 어쩌면 가장 친숙한 돌은 과거의 후회라고 불립니다. 이 돌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더욱 섬뜩하게 들리는 이름입니다. 바로 만약이라는 말의 유령기입니다. 이 속담을 아시나요? 제 친구 한 명, 김삼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삼촌은 올해 70이 넘으셨지만 건강은 여전히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오후가 되면 그는 현관에 있는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며 슬픈 한숨을 쉽니다. 자녀와 손주들이 무슨 문제 있냐고 묻자 그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영화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놓친 기회에 대한 영화 말입니다. 20년 전에 그 땅에 과감하게 투자했더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그날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고 가장 친한 친구의 조언을 따랐더라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영화는 사랑에 대한 후회로 전환됩니다. 그녀가 살아있었을 때 그저 침묵만 지키는 대신 더 많은 사랑의 말을 건넸더라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에만 몰두하는 대신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면? 만약 그 말들은 김 씨의 마음속에 매일같이 맴도는 유령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기억이 아닙니다.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항상 움직이고 항상 괴롭히고 항상 그의 귀에 비난을 속삭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후회란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차를 앞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만 백미러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뒤에서 일어난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데 어떻게 똑바로 갈 수 있고 앞길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이고 후회하는 생각의 악순환에 빠져들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도 알려진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끊임없이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숨겨진 독과 같습니다. 배가 조여들게 하고 식욕을 떨어뜨리고 잠을 잘 자지 못하게 합니다.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감을 유발하는데 이 피로는 근육이 아니라 영혼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기쁨을 매일 갉아먹는 첫 번째이자 가장 무거운 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돌을 집어듭니다. 이 돌은 아주 아름다운 껍질, 사랑지라는 껍질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녀와 손주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랑의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빛이 있는 곳에는 불안의 그림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40이 넘은 아들이 있고 안정적인 직장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들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아이입니다. 아들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들이 감당하지 못할까봐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손자가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반에서 1등을 못할까봐 걱정되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녀는 매일 전화를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요? 밥 먹었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옷 더 껴입어.
추워지니까. 공부는 잘 돼가? 요즘 왜 살이 빠지는 것 같아? 이런 걱정 어린 말은 어머니, 할머니의 한없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사랑에 과도한 걱정이 겹치면 의도치 않게 부담이 됩니다. 마치 정원사가 나무를 너무 사랑해서 매일 물을 주고 그것도 아주 많이 주면서 나무 뿌리가 물에 잠기고 질식해서 스스로 자랄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본능적이지만 과도한 걱정은 선택입니다. 사랑은 종종 우리의 행복을 자녀와 손주들의 성공과 절대적인 안전과 동일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넘어지면 우리도 다칠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삶은 본질적으로 경험의 여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어려움에 맞서고 넘어진 후에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우리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아이들의 자율성을 빼앗고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간극을 만듭니다. 이 돌은 희생과 사랑의 외투를 걸치고 있기에 매우 무겁습니다. 세 번째 돌 또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돌은 자존감의 돌지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의 가족과 함께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슴에 가벼운 통증을 느꼈고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요즘 아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아. 아내가 아기를 돌보고 집안일을 해야 해. 내가 말하면 병원에 데려가느라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온 가족에게 폐를 끼치게 될 거야. 그래서 그는 참아내려고 애썼습니다. 피곤했지만 그는 시장에 가고 작은 일들을 혼자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의 동정 어린 눈빛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짐이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 자존감, 즉 끝까지 독립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고귀한 자질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극심해지면 우리는 위험한 고립 속으로 내몰립니다. 사소한 질병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결국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가족의 애정을 갈라놓는 벽을 만듭니다. 아이들은 돌보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정근 깊은 정서적 애착을 의미하며 이는 양방향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돌보도록 허용하는 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만함이라는 장애물은 그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로막고 우리는 두려움 속에 홀로 남게 됩니다. 다음으로 찬란했던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돌멩이가 있습니다. 바로 옛 명성과 지위에 대한 후회입니다. 너무 꽉 끼는 낡은 셔츠라고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간 헌신한 끝에 마침내 은퇴할 날을 맞은 전직 이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쉴 시간이 생겨 매우 기뻤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회의에서 그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는 여전히 이렇습니다. 내가 재임했을 때 얼마나 큰 계약을 맺었는지, 얼마나 많은 직원을 관리했는지. 그가 밖으로 나갔을 때 아무도 그에게 공손히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나 부하 직원들의 끊임없는 전화벨 소리도 멈췄습니다. 그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벗어야 할 때면 그는 벌거벗고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너무 꽉 끼는 낡은 셔츠를 입으려고 애썼습니다. 지금의 자신에게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셔츠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흔한 심리적 함정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위, 사회적 지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자존감을 동일시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면 우리 영혼에는 거대한 공허함이 생깁니다. 새로운 자신,
더 이상 직함은 없지만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자신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 건강은 무너질 것입니다. 5번째 돌 또한 교묘한 함정으로 우리가 결코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읒집 울타리 너머로 보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집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항상 이웃집 정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저와 동갑인데도 여전히 멋져 보여요. 아마 연금이 더 많아서 그럴 거예요. 최 씨의 아들이 방금 승진했는데 왜 제 아들은 아직 독신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든 여행하는 걸 보는데 저는 그냥 집에만 있어요. 이러한 비교적인 관점이 모든 불행의 근원입니다. 이것은 마치 도둑처럼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숨어들어 기쁨과 감사를 훔쳐갑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희미하고 작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인위적으로 반짝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증폭시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모든 삶은 하나의 정원입니다. 당신의 정원에는 땅속에서 자랄 시간이 필요한 귀중한 인삼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웃집 정원에는 금방 시들어버리는 밝고 아름다운 꽃들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하는 것은 마치 우리 정원에 있는 노란 국화가 옆집 장미만큼 선명한 붉은색이 아니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국화에 대해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짓이 아닙니까? 이러한 끊임없는 비교는 우리 마음을 결핍과 질투의 상태로 몰아넣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합니다. 6번째 돌은 더 실체적으로 보이지만 그 뿌리는 마음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완강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먼지 쌓인 기억으로 가득 찬 집입니다. 우리 집 주변을 둘러보세요. 오랜 세월 사용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버리기 아까운 낡고 부서진 물건들이 있을까요? 돌아가신 아내가 사주신 낡은 셔츠, 결혼식 때 쓰던 낡은 접시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 모든 물건에는 추억, 과거의 일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구석구석, 창고, 다락방에 쌓아두고 간직합니다. 우리 집은 넓은 생활 공간이 아니라 먼지 쌓인 기억으로 가득 찬 창고가 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더 깔끔한 생활 공간을 원하는 아이들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은 사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 물건을 버리면 그것과 관련된 기억마저 희미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동양의학의 개념에 따르면 어수선하고 비좁은 생활 공간은 길라는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것은 집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에도 정체감과 무거움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버리는 것은 집을 청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강력한 수행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돌입니다. 이 돌은 아마도 가장 원초적이고 무서운 돌일 것입니다. 그것은 외로움과 죽음에 대한 집착입니다. 저는 이것을 길 끝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동료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조용한 집에서 혼자 보내는 저녁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어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두려움은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쳇바퀴 돌듯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곧 내 차례가 올 거야.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누가 나를 기억할까?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두려움을 피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더욱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강박관념이 되어 우리 삶의 남은 햇살을 가리는 어두운 구름이 됩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걱정하느라 너무 바빠서 현재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자연의 단순한 진실을 잊게 만듭니다. 가장 추운 겨울에도 생명은 땅속에서 조용히 봄에 꽃 피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7가지 돌, 즉 후회, 걱정, 두려움, 자책, 비교, 집착, 그리고 집착은 노년의 평화와 건강을 앗아가는 주범입니다. 우리는 이 돌들을 너무 오랫동안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돌들을 인식하고 부드럽게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7개의 무거운 돌멩이를 보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조금 우울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가 그것들을 영원히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을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안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돌, 만약의 유령, 즉 과거의 후회부터 시작해 봅시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아주 작지만 매우 강력한 변화에 있습니다. 바로 만약에 라는 문구를 오늘,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연습입니다. 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작은 노트와 펜을 준비해서 침대 옆에 두세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난 후 5분만 투자하세요. 5분 동안 하루 동안 감사했던 3가지를 적어보세요. 큰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따뜻한 햇살에 감사합니다. 처럼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점심으로 맛있는 김치국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딸이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다리가 아직 있어서 공원을 산책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을 찾는 데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만약과 같은 한탄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감사는 마치 시원한 물줄기와 같습니다. 후회에 겹겹이 쌓인 마음을 천천히 씻어내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과 함께 마음 챙김이라고도 하는 현재에 충실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마음 챙김은 난해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 챙김은 그저 온 마음을 다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차를 마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마시는 대신 온전히 느껴보세요. 손바닥에 느껴지는 차의 온기를 느껴보세요. 차의 색깔을 보세요. 향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차를 마실 때는 입안에서 혀끝으로 천천히 퍼지는 차의 맛을 느껴보세요. 걸을 때는 땅에 닿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부드러운 바람이 얼굴을 어루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현재에 사는 것은 우리를 과거에 묶는 밧줄을 끊는 방법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현재 순간을 평화롭고 의미 있게 만들 힘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돌, 사랑의 그림자, 즉 자녀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삶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선박 관리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배에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떤 파도를 피해야 하는지, 어떻게 항해해야 하는지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역할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 등대가 되어보세요. 등대는 배를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따뜻하고 믿음직한 빛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폭풍을 만나 길을 잃었을 때 여전히 뒤돌아볼 곳, 방향을 찾을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통제자가 아니라 조언자, 영적인 지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의 침묵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당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즉시 조언하기보다는 경청해 주세요. 명령하기보다는 열린 질문을 하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라고 말하는 대신 그럼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물어보세요. 자녀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는 것은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깊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신뢰하면 자녀는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은 우리가 자녀에 대한 걱정을 덜면 우리 자신을 돌볼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존감의 바위, 즉 짐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잡아 봅시다. 이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 자신의 내적 가치를 되찾고 관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집안일을 할 수 있는지, 자녀와 손주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줄 수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바로 당신의 존재 그 자체에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보물입니다. 어떤 책으로도 배울 수 없는 이야기, 경험, 교훈으로 가득 찬 보물입니다. 당신은 사랑의 원천이며 온 가족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든든한 정신적 지주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치이며 나이와 건강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느끼려면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작하세요. 위축되기보다는 과감하게 나서세요. 경로당에 가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체스를 두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가진 기술을 나누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요리를 잘한다면 며느리에게 전통 간장국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뜨개질을 잘한다면 손녀에게 목도리 뜨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아는 것을 나눠줄 때 우리는 여전히 유용하고 이 삶의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신뢰의 행위이며 자녀와 손주에게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정글 기르는 방법입니다. 이제 네 번째 돌, 오래된 셔츠가 너무 꽉 끼어 있다. 옛날의 명성과 지위를 후회하는 마음입니다. 이 꽉 끼는 셔츠를 벗는 방법은 지금의 새로운 당신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재미있는 작은 연습을 해보세요. 종이 한 장을 꺼내 기력서를 다시 써보세요. 과거의 이력서가 아니라 오늘의 이력서입니다. 전직 영업관리자 대신 발코니 정원사라고 써보세요. 전직 공장장 대신 손주들을 위한 최고의 이야기꾼이라고 써보세요. 또는 꿀 생강차 달인 동네 체스 챔피언이라고 써도 됩니다. 새로운 역할, 일상 속 작은 기쁨들을 찾고 인정하세요. 영광스러웠던 과거는 삶의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만 거기에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옛 직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가는 기쁨과 평화에 있습니다. 새로운 역할에 자부심을 느낄 때 낡은 셔츠는 자연스럽게 벗겨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돌, 이웃 담 너머로 보기는 비교입니다. 남의 집을 보려고 목을 삐딱하게 하는 것을 멈추려면 유일한 해결책은 자신의 삶의 정원을 가꾸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친구의 연금이나 이웃 자녀의 진급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식단, 30분 산책 여부, 독서 시간 등은 확실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세요. 좋은 습관으로 물을 주세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비료를 주세요. 나쁜 습관을 없애서 벌레를 잡아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정원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꽃을 피울 것입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질투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더 높은 수행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기쁨, 무디타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가 건강하고 정신이 맑아 보이는 것을 보면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정말 멋지다. 친구가 잘 되어서 기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그 가족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늘처럼 넓어질 것입니다. 질투의 에너지는 사랑의 에너지로 바뀌고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돌, 먼지 쌓인 기억의 집, 물질에 대한 고집스러운 집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돌을 다루는 기술은 비움의 미학 또는 미니멀리즘의 아름다움 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혁명을 일으키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구석부터 천천히 시작해 봅시다. 책상 서랍이나 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 하나만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물건을 집어들 때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걸까? 아직도 사용하는 걸까? 기쁨을 주는 걸까? 만약 그 대답이 다니오라면 그 물건이 가져다준 도움에 감사하고 놓아주세요. 주는 행위에 기쁨을 더하세요. 아직 상태가 좋은 옷은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읽었던 책은 지역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기념품을 원한다면 그 물건에 얽힌 이야기를 담아 아이들에게 선물하세요. 그러면 그 물건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생활 공간이 얼마나 밝고 맑은 마음을 가져다 주는지 알게 되면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것은 길 끝에 있는 불청객, 즉 외로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가지 약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연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자연을 바라보세요. 가을에 노란 잎이 떨어지는 것은 비극적인 종말이 아닙니다. 대지 속으로 돌아가 영양분으로 분해되어 봄에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꽃은 시들어 달콤한 열매를 맺습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이며 분리될 수 없습니다. 밤이 낮의 자연스러운 일부인 것처럼 죽음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두려움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로움과 두려움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약은 따뜻한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전화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솔직히 전화를 들고 오랜 친구에게 전화해서 잘 지내? 라고 물어보세요. 소소한 모임을 만들고 함께 식사를 하고 옛 추억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숨기지 마세요. 배우자, 자녀, 또는 가까운 친구 등 당신이 믿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나누세요. 두려움을 소리내어 말하면 더 이상 어둠 속의 거대한 괴물이 아닐 것입니다. 더 작아지고 마주하기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연결, 나눔, 공감, 이것이 바로 외로움과 두려움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7돌에 대한 7가지 해결책. 그것들은 즉석 약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씨앗입니다. 우리는 매일 인내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심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정원은 점차 맑고 평화로우며 행복의 꽃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마음속 돌을 치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원에서 잡초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잡초를 뽑은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토양을 개량하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햇빛을 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원이 진정으로 풍요로워지고 잡초는 다시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려면 일상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습관과 긍정적인 요소들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정원을 위한 시원한 시냇물과 따뜻한 햇살입니다. 그리고 치유 에너지의 첫 번째 원천이자 가장 가깝고 풍부한 에너지 원천은 바로 자연의 치유력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산림욕이라는 아주 좋은 개념이 있습니다. 산림욕은 옷을 벗고 시냇물에 몸을 담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숲의 공기에 몸을 담그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나무 아래를 천천히 산책해 보세요. 나뭇잎, 축축한 흙, 썩은 나무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소리, 새소리, 곤충들의 지저귀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나무의 거친 껍질을 만져보고 그 견고함을 느껴보세요. 현대과학 또한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을 증명했습니다. 숲에 있을 때 우리는 나무에서 분비되는 천연 화합물을 흡입합니다. 이 물질들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혈압을 낮추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숲의 공기는 마치 천연 강장제와 같아 부작용 없이 자유롭게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숲에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자연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 또한 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발코니나 창가에 작은 화분 몇 개를 심어두는 것만으로도 자연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땅을 파고 물을 주고 새싹이 돋아나고 꽃봉오리가 피는 것을 지켜보는 행위는 지극히 순수한 기쁨과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자연의 위대한 동반자, 바로 햇빛을 잊지 마세요. 매일 아침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내어 부드러운 아침 햇살에 피부를 노출시키세요. 햇빛은 우리 몸의 비타민 D 합성을 돕고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또한 천연 항우울제로 뇌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생성하도록 돕습니다. 창문을 열어 햇살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자연을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드세요. 두 번째 요소는 매우 익숙한 일상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식사에서 얻는 지혜입니다. 이 나이에 우리는 더 이상 엄격한 식단을 따르거나 모든 칼로리를 계산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 챙김으로 식사하고 몸과 마음에 영양을 공급하는 음식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억과 관련된 전통 음식을 만들어 보세요. 된장찌개 한 그릇, 새콤달콤한 맛과 매콤함이 어우러진 집밥 김치 한 접시. 이 요리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고향의 맛, 어머니, 할머니에 대한 추억, 우리를 뿌리와 연결하는 끈입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천천히 드세요. 음식의 색깔을 보고 향을 맡아 입에 넣으세요. 밥 한 입, 채소 한 조각의 풍미를 온전히 느끼기 위해 꼭꼭 씹어 드세요. 마음 챙김으로 식사하면 소화기관이 훨씬 더 잘 작동하고 몸이 언제 포만감을 느끼는지 알아차려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영혼에 영양을 공급하고 가족을 하나로 묶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TV 화면 앞에서 각자 밥 한 그릇을 먹는 대신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 일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족 식사는 신성한 유대감인 정을 따뜻하게 하는 불입니다. 세 번째 힘의 원천 또한 연결에서 비롯되는데 바로 스토리텔링과 경청의 힘깁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반세기가 넘는 삶을 살아온 우리 각자는 살아있는 도서관이자 값을 매길 수 없는 역사책과 같습니다. 당신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힘든 시절의 이야기, 첫사랑의 이야기,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를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자녀와 손주들에게 들려주세요. 자랑이 아니라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일지라도 삶의 경험은 다음 세대를 위한 귀중한 교훈으로 삼으세요. 우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우리는 과거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고 모든 것을 극복했을 때 우리의 강인함을 느낄 것입니다. 꼭 출판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과 자녀, 손주들을 위해 회고록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과 더불어 훨씬 더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경청입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걱정과 기쁨이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경청에서 비롯되는 공감은 외로움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몸이 가진 지혜를 믿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기적적인 기계이며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우리 몸을 너무 무리하게 사용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몸과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몸은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피곤할 때는 쉬세요 라고 속삭입니다. 기분이 나쁠 때는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라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속삭임이 비명, 즉 질병으로 변하기 전에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세요.
매일 시간을 내어 심호흡 운동을 연습하세요. 동양인들에게 아주 좋은 방법은 하복부 호흡, 즉 단전호흡입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 한 손을 배꼽 아래 복부에 얹으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복부를 팽창시키면서 손을 위로 밀어 올리세요.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쉴 때 복부를 수축시키세요. 매일 이렇게 5분이나 10분만 호흡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몸에 신선한 에너지가 가득 찰 것입니다. 또한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이는 근육을 깨워 혈액순환을 돕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며 신선한 공기, 영양가 있는 음식, 충분한 휴식,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제공할 때 우리 몸은 균형과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연, 식사,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몸. 이 네 가지 동반자이자 내면에서부터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네 가지 위대한 힘의 원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진솔한 대화가 서서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용한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함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노년의 어깨를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7개의 돌을 용감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그 돌들을 내려놓는 부드러운 방법들을 모색했고 자연의 힘, 음식,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우리 영혼의 정원을 가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장수는 삶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느냐,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진정한 장수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 입술에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미소,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있습니다. 사실 노년의 여정은 마음을 정화하는 여정입니다. 후회, 불안, 두려움이라는 먼지층을 털어내고 순수하고 평화로운 본성을 찾는 것은 대청소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노년을 일몰에 비유합니다. 빛이 약해지고 밤의 어둠이 덮이려는 희미해지는 일몰. 이 비유가 왜 이렇게 슬프고 비관적으로 들리는 걸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와 함께 노년을 다른 시각, 존경과 사랑으로 가득 찬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권합니다. 노년은 희미해지는 일몰이 아닙니다. 노년은 화려한 오후입니다. 가을에 단풍잎을 본 적이 있나요? 그 순간 나뭇가지를 떠나 대지로 돌아가기 직전 단풍잎들은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색깔로 물듭니다. 선명한 빨강, 밝은 노랑, 따뜻한 주황. 그것은 쇠퇴의 징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의 정점이며 봄의 새싹, 밝은 햇살 아래 광합성을 한 여름 이후 모든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 결정화된 것입니다. 노년의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영혼은 지혜와 관용, 그리고 젊음으로는 누릴 수 없는 가장 깊은 평화의 아름다움에 도달할 때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이 온전히 평화롭게 살아갈 때입니다. 평화를 향한 이 위대한 여정은 특별한 도약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진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음속에서 가장 작고 쉬운 돌들 하나 골라 부드럽게 내려놓아 보세요. 이웃에 대한 작은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막연한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미소 짓고 놓아주세요. 거울 앞에 서서 인생의 수많은 굴곡을 목격한 자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보세요. 감사의 말을 건네보세요.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 해준 이 몸에 감사를 전합니다. 아직도 삶의 리듬을 타고 뛰는 이 가슴에 감사를 전합니다. 평화는 길 끝의 먼 목적지가 아닙니다. 평화는 선택이며 바로 지금, 여기, 이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브 언 V 채널은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 어린 소원을 전합니다. 남은 시간이 진정한 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투,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락, 닭, 행복하고 매 순간 기쁨을 찾기를 바랍니다. 가을 호수처럼 평화롭고 겨울 햇살처럼 따뜻하고 늦게 피는 꽃처럼 눈부신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